노인이 뭘 한다고 저렇게 열심히지? 저 나이에 글을 배운다고?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어차피 금방 포기하실 텐데 괜한 수고를 하시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같은 사람들의 입에서 전혀 다른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부모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우리도 우리 가족의 삶을 기록해봐야겠어요. 이분의 글을 읽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무시하던 시선이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웃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를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노인이라 여겼던 사람들. 그들은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그동안 그녀가 묵묵히 써내려간 글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할머니가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시간이 많은 노인이 심심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공책을 펼쳐 글을 적었고 틈만 나면 한 문장씩 읽으며 외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머니의 작은 탁자 위에는 늘 공책과 연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흥미로워하다가 점점 무관심해졌고 나중에는 그녀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판사에서 한 젊은이가 마을을 찾아와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그가 가져온 서류에는 할머니가 써내려간 글이 담겨 있었고 그 글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가볍게 넘겼던 할머니의 글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기록한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모두가 무시했던 할머니는 사실 조용히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녀를 비웃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들의 시선을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된 시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어느덧 80을 넘겼고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여전히 혼자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작은 한옥집에 사는 할머니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마당에 떨어진 나뭇잎을 쓸고 물을 끓여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회관으로 가서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할머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수수한 옷차림의 노인. 그저 마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사람들이 마을을 지나다 그녀를 보더라도 그냥 동네 할머니구나 하고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이들 이야기, 텃밭에서 키우는 채소 이야기, 그리고 드라마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늘 그 대화 속에서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별일 없으세요? 마을 아주머니 중 한 명이 할머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대로 사는 거지.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화려한 삶을 원하지 않았고 특별한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할머니가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동네 청년들이 지나가며 할머니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살면 재미없지 않나? 그냥 하루 보내고 또 하루 보내고. 그러게 노인네들은 다 똑같지 뭐. 그 말에 누군가는 따라 웃었고 누군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저 그런 말들이 오가는 것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그리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할머니를 신경 쓰지 않았고 동네 아이들은 할머니를 심심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손자들도 가끔 찾아오긴 했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집에는 최신 전자기기도 없었고 화려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그곳이 그다지 흥미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바빠지고 자신이 점점 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외롭다거나 슬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심어놓은 채소를 조금 뜯어 반찬을 만들고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하루는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예전과 다름없이 조용히 자신의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몇 주 전부터 할머니는 마당 한쪽에 작은 탁자를 놓고 매일같이 공책을 펼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때로는 생각에 잠긴 채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다시 연필을 움직였고
가끔은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요즘 뭘 그렇게 적으신데? 마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점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노인이 심심해서 낙서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할머니의 태도는 진지했고 마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그것이 궁금했지만 동시에 우습다고 생각했다. 나이든 노인이 굳이 무언가를 배우고 적어나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이도 많으신데 뭘 저렇게 열심히 하시나 몰라. 누군가 툭 내뱉은 말에 몇몇이 피식 웃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가십거리로 여기고 있었다. 그날도 할머니는 조용히 공책을 펼치고 연필을 들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어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할머니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매일 아침이면 할머니는 마당에 놓인 작은 탁자에 앉아 연필을 들었다. 때로는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진지하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노인네가 뭘 한다고 저러는지 몰라. 사람들은 할머니를 그냥 연세 많은 노인으로만 보았다. 그녀가 무엇을 하든 어떤 노력을 하든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이 들어서는 그저 조용히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을 장터에서도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왔다.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을 궁금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심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뭘 배우려고 저러시나? 이제 와서 새삼 무슨 소용이라고. 늙으면 그냥 편히 쉬셔야지. 할머니는 그런 말들이 오가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 시선들을 무심히 지나치며 다시 공책을 펼쳤다. 누구도 할머니의 노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는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고 그 생각이 바뀔 일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속도로 묵묵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은 계속되었지만 할머니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매일 아침이면 변함없이 작은 탁자에 앉아 공책을 펼쳤다. 누가 지나가든 누가 속닥이며 비웃든 상관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휘둘릴 나이는 이미 한참 전에 지나 있었다. 젊었을 때도 그랬다. 누군가 뭐라고 하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미 깨달은 지 오래였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할머니는 그 작은 공간에서 연필을 움직였다. 때로는 몇 시간씩 같은 문장을 바라보며 고민하기도 했고 때로는 빠르게 페이지를 넘기며 무언가를 정리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가 적어 내려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 저러다가 포기하시겠지.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제 와서 무언가를 배우거나 이루겠다는 건 헛된 일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이 점점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아무도 할머니의 가능성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하지만 끈질기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연필을 드는 것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이 비웃든 궁금해하든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든 할머니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취미도 아니었고 그저 심심풀이로 하는 일도 아니었다.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가슴속에 품어온 꿈이 있었다. 젊었을 때 이루지 못한 하지만 한순간도 잊은 적 없는 꿈. 세월이 흐르며 주름이 깊어지고 손에 힘이 빠지고 걸음이 느려졌지만 그 꿈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졌고 이제는 꼭 이루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 꿈을 듣고 또다시 웃을지도 몰랐다. 노인이 꿈을 꾸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그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일이었다. 그렇기에 매일 같은 자리에서 연필을 들고 공책을 펼쳤다. 한 글자 한 문장을 적어나가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다.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것. 마을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어떻게 바라보든 상관없었다. 할머니는 묵묵히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할머니의 행동은 점점 마을 곳곳에서 화제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할머니가 공책을 펼쳐 무언가를 적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고 비웃음 섞인 농담을 던지는 일도 흔했다.
그러나 이제는 가족들조차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손자는 할머니의 행동이 못마땅했다. 손자는 마을에서 나고 자랐지만 몇 년 전부터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방학이나 명절이 되면 고향에 내려오긴 했지만 사실 마을에 오래 머무는 것이 탐탁지 않았다. 오래된 집, 느린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이번에도 손자는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 내려왔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그는 마당에서 여전히 공책을 들고 있는 할머니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할머니, 대체 왜 맨날 저러고 계세요? 그 말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지만 별다른 대답은 하지 않았다. 손자는 답답한 얼굴로 마당을 가로질렀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괜히 신경 쓰였다. 그날 저녁 손자는 부모님과 통화하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엄마, 할머니 요즘도 계속 이상하게 굴어. 맨날 공책이랑 연필 들고 뭔가 적고 있다니까. 마을 사람들도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왜 아무도 말 안 해? 하지만 어머니는 그저 한숨을 쉬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내 할머니 원래 그러시잖니. 그냥 내버려둬라. 손자는 답답한 마음에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는 알 수 없었다. 왜 할머니는 굳이 나이 들어서까지 저렇게 뭔가를 하려 하는지, 그리고 왜 가족들은 그것을 그냥 두는지.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연필을 움직이고 있었다. 할머니가 공책을 펼치는 모습은 이제 마을에서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매일 아침이면 같은 자리에서 연필을 들었고 하루 종일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던 마을 사람들도 점차 그것을 가십거리로 삼기 시작했다. 오늘도 저러고 계시더라. 대체 뭐 하는 걸까? 글이라도 쓰시나? 설마 책이라도 낼 생각이신 거야? 그럼 우리가 주인공 되는 거 아닐까? 사람들은 장난스럽게 농을 던졌고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는 웃음이 터졌다. 할머니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할수록 마을 사람들은 더욱 우스꽝스럽게 여기며 떠들어댔다. 어느 날은 마을 장터에서 할머니 이야기가 한참이나 도마 위에 올랐다. 노인네가 갑자기 공부라도 하겠다는 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다고 저러실까? 그냥 편히 계시면 될 텐데. 그게 말이지 손자도 창피해 죽겠다고 하더라. 그 말에 사람들은 키득거리며 웃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이야기 소재가 되어버렸다. 모두가 할머니의 행동을 우습게 여기고 그것이 얼마나 진지한 일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연필을 쥐고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 조금의 동요도 없이 조용히 공책을 채워나갔다. 할머니는 여전히 마당 한쪽에서 조용히 공책을 채워나갔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자가 난처해하며 한숨을 쉬어도 멈출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의 행동에는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할머니는 공책을 적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뭔가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하지만 또렷하게 문장을 따라 읽었다. 처음에는 마당에서만, 그러다 방 안에서도 부엌에서도 할머니의 낭독 소리가 조용히 퍼졌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요즘은 혼잣말까지 하신다더라. 글을 배우시나? 그 나이에? 대체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네.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었고 심지어 할머니의 흉내를 내며 웃고 떠들기도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다. 손자는 점점 더 창피해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전보다 더 자주 글을 읽었고 때때로 공책을 가만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공책을 덮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마을회관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마당에서 글을 적던 할머니가 드디어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듯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가 무엇을 하려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또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마을회관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은 낯설었다. 늘 조용히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할머니가 무언가를 결심한 듯 움직이자 몇몇 사람들은 신기하다는 눈길을 보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 마을회관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노인들은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내고 아주머니들은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곳에 할머니가 들어서자 몇몇이 눈길을 주었지만 곧 다시 각자의 대화로 돌아갔다. 할머니는 조용히 안쪽으로 걸어가더니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공책을 꺼내 펼쳤다. 몇몇이 슬쩍 할머니를 쳐다보았지만 이내 흥미를 잃고 다시 수다를 이어갔다. 그러나 곧 조용한 공간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나, 둘, 셋.
할머니는 마치 무언가를 연습하듯 작은 소리로 또박또박 단어를 읽기 시작했다. 회관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저게 뭔 소리야? 할머니 또 뭘 하시나 보네. 사람들은 피식 웃으며 다시 장기판과 대화에 집중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공책을 바라보며 한 문장 한 문장을 또박또박 읽어나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누군가가 킬킬거리며 말했다. 저러다 금방 포기하시겠지. 늙어서 저런다고 뭐가 되겠어? 그 말에 몇몇이 맞장구 쳤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계속 글을 읽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사람들은 결국 흥미를 잃고 다시 각자의 이야기로 돌아갔다. 할머니가 무엇을 하려는지, 왜 이러는지 깊이 생각하는 이는 없었다. 그저 우스운 해프닝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처음으로 마을회관에서 글을 읽었고 그것은 결코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 몰랐지만 그녀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딘 것이었다. 마을회관에서 글을 읽던 할머니를 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처음에는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다가도 금방 흥미를 잃고 제 할 일을 하러 돌아갔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비웃었고 어떤 이들은 애써 무시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같이 마을회관으로 갔다.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속에서도 조용히 앉아 공책을 펼쳤다. 때때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기도 했고 때로는 낮은 목소리로 단어를 읽어내려갔다. 처음에는 몇몇이 흥미를 보이며 지켜보았지만 할머니가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이내 모두 무관심해졌다. 이제는 그냥 저러는 게 습관이신가 봐. 곧 그만두시겠지. 아무리 해도 달라질 게 있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손자는 여전히 창피해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들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하던 일을 이어갔다. 어느 날은 회관에서 글을 읽다가 잠시 멈추고 한참 동안 공책을 바라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곱씹으며 되새기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다시 연필을 들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확신이 있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변함없이 매일 마을회관을 찾았다. 공책을 펼치고 조용히 글을 읽고 때로는 연필을 들어 무언가를 적어나갔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흥미거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모두가 그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하지만 어느 날 할머니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공책을 읽거나 적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짧은 글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공책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내 조용히 책을 덮고 혼자서 문장을 되뇌었다. 낮게 읊조리던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그 모습이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할머니, 요즘 뭘 그렇게 외우세요? 회관 한쪽에서 장기를 두던 노인이 힐끔 쳐다보며 물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다시 문장을 반복했다. 그 모습이 낯설고 이상해 보였는지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씩 시선을 보냈다. 혼잣말을 저렇게 크게 하시네. 대체 뭘 외우시는 거야?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여전히 깊이 생각하는 이는 없었다. 그저 노인의 기이한 행동 정도로 치부할 뿐이었다. 그러나 할머니의 눈빛은 여느 때보다도 진지했다. 그녀는 단순히 문장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여겼다. 할머니가 무언가를 적고 읽고 외우는 모습이야 이제는 마을에서 흔한 광경이었고 모두가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단순히 글을 읽고 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행동은 점점 체계적으로 변했고 말투도 더 또렷해졌다. 마을회관에서 혼자 중얼거리던 소리는 이제 꽤 분명하게 들렸다. 저 문장은 아까도 하시던 거 아니야? 누군가 조용히 속삭였다. 몇몇이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공책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공책을 덮고 두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왜 저러시지? 사람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날이 갈수록 할머니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공책을 보지 않아도 문장을 외웠고 때때로 누군가가 말을 걸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향해 집중하고 있었다. 할머니, 뭘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마을 한 노인이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할머니는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마을 한 노인이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할머니는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도대체 저 연세에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비웃음을 멈추고 할머니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할머니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노인이 심심풀이로 글을 읽고 적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무언가 달랐다. 할머니는 여전히 마을회관에 나와 공책을 펼쳤지만 이제는 공책을 보지 않고도 문장을 또박또박 말할 수 있었다. 마치 철저히 연습한 것처럼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또렷하게 읊조렸다. 어떻게 저렇게 외우지? 누군가 조용히 속삭였고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힐끔힐끔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신경 쓰지 않는 듯 차분하게 계속해서 문장을 읊어나갔다.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알았다. 이 할머니는 절대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분이 아니다. 언제나 조용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해오던 사람이었다. 그런 할머니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었다. 혹시 뭔가 계획이 있으신 거 아닐까? 장난처럼 던진 한마디가 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다. 지금까지 무시하고 웃어넘겼지만 혹시라도 할머니가 정말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할머니를 단순한 노인으로만 보지 않기 시작했다. 손자는 처음에 할머니의 행동을 그저 이상하고 창피하게 여겼다. 마을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할머니를 가십거리로 삼을 때마다 괜히 시선을 피하며 무관심한 척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알게 되었다. 할머니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 집에서도 마을회관에서도 심지어 밥을 먹을 때조차도 할머니는 계속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공책을 펼쳐놓지 않아도 그녀의 입술은 조용히 움직였고 혼잣말처럼 단어를 되뇌었다. 가끔은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손자는 처음엔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태도는 점점 더 진지해졌고 어쩐지 평소보다 더 힘이 있어 보였다. 어느 날 저녁 손자는 무심코 물었다. 할머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말없이 공책을 덮고 조용히 손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깊고 단단한 눈빛이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길을 걷고 있는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손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는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처음처럼 짜증이 나지도 않았고 창피한 마음도 점점 사라졌다. 오히려 묘한 호기심이 들었다. 할머니는 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걸까? 할머니는 긴 시간 동안 조용히 준비해왔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는 문장을 보지 않고도 술술 말할 수 있었고 머릿속에서 여러 문장을 정리하며 스스로 연습하는 단계까지 왔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행동을 이상하게 보았지만 이제는 가끔씩 눈길을 주며 지켜보기도 했다. 손자도 처음에는 창피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조용히 공책을 덮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한 바퀴 돌았다.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오랜만에 마을의 풍경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더 이상 연습만 하며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손자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었다. 이제는 해야 할 때였다. 할머니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작은 서랍에서 오래된 천 조각을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래전부터 소중히 간직해 온 것이었다. 손으로 살며시 그 천을 쓰다듬으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행동을 오랫동안 이상하게 여겼지만 아무도 깊이 궁금해하지는 않았다. 그저 비웃거나 가십거리로 삼을 뿐이었다. 그러나 할머니가 결심을 굳힌 그날 이후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할머니는 평소처럼 마을회관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마을을 벗어나 어디론가 향했다. 이를 지켜보던 몇몇이 속삭였다. 할머니, 오늘은 회관에 안 오시네. 그러게 어디 가시나? 하지만 사람들은 곧 잊고 각자의 일상을 보냈다. 그러던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되었다. 도시에서 온 한 젊은이가 마을에 찾아와 회관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이 마을에 할머니라고 계시죠? 사람들은 순간 어리둥절했다.
외지인이 할머니를 찾을 일이 있을까? 궁금해하던 차에 젊은이는 설명을 덧붙였다. 할머니께서 몇 달 전 저희 쪽에 원고를 보내셨는데 그 글이 지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출판사에서 연락을 드렸는데 회신이 없으셔서 직접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간 말을 잃었다. 뭐라고?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출판사? 원고? 화제? 그제야 몇몇이 떠올렸다. 할머니가 마을회관에서 열심히 읽고 외우던 것들, 끊임없이 공책을 채우던 모습. 그것이 단순한 노인의 심심풀이가 아니었음을, 그녀가 정말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비웃고 무시했지만 할머니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젊은이의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출판사라니 할머니가 책을 쓰셨다고? 그제야 그동안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할머니가 매일 공책을 펼쳐 글을 적던 모습, 마을회관에서 문장을 또박또박 읽던 모습, 가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먼 곳을 바라보던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심심풀이가 아니었다. 마을회관 한쪽에서 장기를 두던 노인이 헛기침을 하며 중얼거렸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할머니를 괜히 웃음거리로 만든 건가?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쑥스럽다는 듯 시선을 피했고 어떤 이들은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며 여전히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설마 진짜 책을 내시려는 건 아니겠지? 그러게 아무리 그래도 그 연세에? 하지만 출판사에서 온 젊은이는 단호했다. 할머니의 원고는 이미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글이 아주 훌륭해서 출판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온라인에서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머니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동안 마을에서는 누구도 할머니의 가능성을 보지 않았다. 모두가 그녀를 평범한 노인이라 여겼고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것을 비웃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고 이제 세상이 그녀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뒤늦은 후회와 함께 묘한 감정을 느꼈다. 할머니는 그동안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할머니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었던 게 아닐까? 마을 사람들은 혼란스러웠다. 평범한 노인이라 여겼던 할머니가 출판사와 연결되어 있고 그녀의 글이 이미 세상에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정말 우리 할머니 맞아요? 할머니의 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도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그는 할머니가 오랫동안 공책에 무언가를 적고 외우던 모습을 보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책이 되어 출판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출판사에서 온 젊은이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게 할머니께서 보내신 원고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손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익숙한 필체를 본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할머니의 글씨였다. 마당에서, 부엌에서, 마을회관에서 언제나 조용히 연필을 움직이던 그 손길.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작은 공책 속에서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손자는 한 장씩 넘기며 글을 읽기 시작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이야기였고 지나온 세월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손자조차도 몰랐던 할머니의 과거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할머니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만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고 이제 그것을 세상에 전하려 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할머니의 원고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더 이상 할머니를 단순히 비웃을 수는 없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건 분명한 현실이었다. 할머니는 우리가 알던 그분이 아니었다. 그녀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할머니가 책을 쓰셨다고? 출판사에서 직접 찾아왔다면서? 마을 사람들은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모두가 비웃고 가볍게 여겼던 할머니가 사실은 조용히 책을 써오고 있었고 이제 그 글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마을회관에서는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니, 진짜로 책을 내신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우리 마을에서 그런 일이 생긴 적이 있었나? 그동안 할머니를 향해 비웃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누군가는 그저 놀랐고 누군가는 자신들이 한 말과 행동이 떠올라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가십을 나누던 아주머니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무시한 거 아니야? 그러게 노인네가 뭘 한다고 맨날 웃어넘겼는데. 그제야 사람들은 할머니의 행동이 처음부터 의미 있는 일이었음을 깨달았다. 처음엔 공책을 채우는 모습이 우습게 보였고 마을회관에서 혼자 글을 읽는 것이 이상하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할머니는 묵묵히 그리고 끈질기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손자는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엔 그도 창피해했고 마을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는 그동안 할머니가 묵묵히 걸어온 길을 뒤늦게나마 존경할 수밖에 없었다. 마을 전체가 경악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지만 정작 할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소문이 퍼진 이후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누구도 더 이상 할머니를 비웃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회관에서, 장터에서, 길을 걷다가도 할머니가 보이면 이전과는 다른 눈길을 보냈다. 경이로움과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우리 마을에서 이런 분이 나올 줄이야.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계셨다니.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다. 할머니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세상에 남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출판사에 인정받고 곧 책으로 나올 예정이었다. 그동안 사람들은 할머니를 당연하게 여겼다. 그냥 마을 한쪽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노인, 별다른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존재. 하지만 할머니는 그 모든 시선을 개의치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왔다. 손자도 이제야 할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다. 할머니는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동안 그는 할머니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고 창피해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글을 쓰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려는 그 용기와 끈기. 손자는 마침내 할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마을 전체가 뒤늦게나마 할머니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한 글자 한 문장을 정성스럽게 써 내려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다시 보기 시작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찜찜함이 남아 있었다. 그동안 그들은 할머니를 가볍게 여겼다. 조롱하고 비웃고 심지어 그녀의 노력을 헛된 일이라며 단정지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모든 것이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우리가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할머니는 처음부터 변함없이 자신만의 길을 가고 계셨는데 우리가 괜히 방해한 건 아닐까? 사람들은 뒤늦게 후회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불편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다. 특히 할머니에게 가장 큰 비웃음을 보냈던 몇몇은 더욱 난처했다. 처음부터 진지하게 물어볼 걸 그랬어. 그때 우습게만 보지 말고 응원이라도 해줄 걸. 하지만 이제 와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할머니는 이미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했고 혼자서 이뤄내고 있었다. 손자 역시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오랫동안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다. 창피해했고 사람들의 비웃음이 신경 쓰여 외면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손자에게 원망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다. 그 생각이 들자 손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가 글을 쓰고 있는 방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손자를 바라보았다. 깊고 평온한 눈빛이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손자는 그 눈빛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할머니는 처음부터 변함이 없었다. 변한 것은 오히려 자신과 마을 사람들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이전까지 할머니를 비웃고 흥밋거리로 삼던 사람들은 이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을회관에서 공책을 펼치고 글을 쓰는 모습을 볼 때면 누군가는 발길을 멈춰 서서 지켜보았고 누군가는 멀리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오늘도 글 쓰시네요. 평소라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다들 한 번씩 말을 걸기 시작했다. 장터에서 마주쳐도 길을 걸어가다 스쳐도 사람들은 인사하며 조심스레 물었다. 할머니는 달라진 분위기를 알고 있었지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예전처럼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손자는 그런 변화를 더 뚜렷하게 느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이 싫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에 존경이 서려 있는 것이 느껴졌다. 손자는 문득 마을회관에 앉아 글을 쓰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 동안 굽어진 어깨, 하지만 그 속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힘이 있었다. 난 왜 이제야 할머니를 제대로 보게 된 걸까? 손자는 후회도 들었지만 이제라도 할머니를 돕고 싶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할머니의 공책 옆에 앉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할머니는 연필을 쥔 손을 멈추고 손자를 바라보았다. 깊고 온화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다. 그리고 조용히 공책을 손자 앞으로 밀어주었다. 그제야 손자는 비로소 깨달았다. 할머니는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었다. 단지 이제야 사람들이 그녀의 곁에 함께하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손자는 예전과 달랐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처럼 할머니를 창피하게 여겼고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그는 할머니가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손자는 매일 할머니 곁에 앉았다. 처음에는 그저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연스럽게 할머니가 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할머니가 공책에 무언가를 적을 때 손자는 그녀가 힘들어 보이면 연필을 깎아주었고 할머니가 문장을 소리내어 읽으면 조용히 함께 들었다. 때때로 어려운 글자가 나오면 휴대폰으로 찾아보며 설명하기도 했다. 할머니, 이 단어는 이렇게 쓰시는 게 맞아요. 손자가 조심스럽게 말하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필을 들어 다시 공책에 적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느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집중력은 대단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손자는 점점 할머니의 글에 빠져들고 있었다. 공책 속 문장들은 단순한 이야기나 일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살아온 인생, 기억, 그리고 경험이었다. 손자는 어느 순간 글을 읽으며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많은 걸 겪으셨구나. 그동안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글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손자는 할머니의 옆에서 조용히 연필을 들었다. 이제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고 싶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할머니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놀라워했고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호기심을 넘어 할머니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어느 날 마을회관에서 할머니가 공책을 펼치고 있을 때였다. 평소라면 사람들은 장기를 두거나 잡담을 나누며 할머니를 힐끗 바라보는 정도였지만 그날은 달랐다.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무슨 글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그동안 아무도 하지 않았던 질문이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이런 질문에도 조용히 미소만 지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할머니는 잠시 공책을 쓸어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 살아온 이야기를 적고 있어. 그 말이 끝나자 마을회관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그동안 사람들은 할머니가 글을 쓰는 모습을 보고도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위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이 나오자 사람들은 문득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럼 할머니가 겪으신 일들이 다 들어있는 건가요? 누군가 또다시 물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보고 듣고 겪어온 것들을 적고 있지.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할머니가 쓰고 있는 글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이 담긴 기록이었고 어쩌면 자신들도 알지 못했던 역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마을회관에서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조금씩 말을 걸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비웃거나 가볍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 질문했다. 할머니, 그때는 마을이 어땠어요? 어릴 때는 어떤 꿈을 꾸셨어요? 그 시절에는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할머니는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할머니를 비웃지 않았다. 오히려 먼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할머니를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만 보았지만 이제는 마을회관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가 살아온 세월, 겪어온 이야기, 그 안에 담긴 감정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한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만 말을 했고 필요하지 않은 말은 하지 않았다. 공책을 펼치고 연필을 움직이는 일상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할머니는 변한 적이 없었다. 그동안 변한 것은 오히려 자신들이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 마을을 지나가다가도 그녀가 글을 쓰는 모습을 보면 조용히 지나쳤고 가끔씩은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 오늘도 글 쓰세요? 네가 찾아와서 말도 걸어주니 좋구나. 할머니는 변함없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손자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생각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변한 게 신기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할머니는 처음부터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 아닐까? 손자는 조용히 할머니의 곁에 앉아 공책을 펼쳤다. 이젠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다시 연필을 들어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녀의 속도는 여전히 느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는 묵직한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어느새 할머니의 글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관에 모여 장기를 두던 사람들도, 장터에서 분주하게 오가던 이웃들도 이제는 할머니가 한 문장씩 읊어 내려갈 때마다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태도는 달라졌다. 할머니가 단순히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삶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이렇게 글을 쓰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을의 간이 순간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연필을 쥔 손을 가만히 멈추고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한동안 말이 없던 그녀는 이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단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말은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문득 떠올렸다. 그동안 할머니는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공책을 채워왔다. 그 시간이 몇 달, 아니 어쩌면 몇 년이 되었을지도 몰랐다.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회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조용히 그 말을 곱씹었다. 할머니의 행동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였지만 결국 그녀가 가르쳐준 것은 한 가지였다. 누가 뭐라 하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말보다도 강한 가르침이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존경과 감탄의 눈빛으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마을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이전에는 그저 비웃고 지나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관심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다. 어느 날 마을 회관 한쪽에서 늘 장기만 두던 노인이 조용히 공책을 펼쳤다. 그리고는 서툰 손길로 천천히 글씨를 적어 내려갔다. 뭘 적으세요? 옆에 있던 누군가가 물었다. 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옛날 일을 좀 적어보려고.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어릴 때는 어땠더라? 맞아, 요즘 애들은 우리가 겪은 일들을 전혀 모르잖아.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당연하게 여겼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기록으로 남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가 글을 쓰며 삶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도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왔다. 그날 이후 마을회관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 몇몇은 오래된 공책을 꺼내어 자신이 겪은 일들을 적어보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손자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손자와 함께 할머니의 글을 돕던 젊은이들도 점점 할머니에게 질문을 던졌다. 할머니, 저도 뭔가 기록을 남기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부터 하나씩 적어보면 되지. 그 단순한 한마디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할머니는 단지 자신의 삶을 기록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 하나가 마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그들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려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 그렇게 마을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글이 단순한 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었다.
처음엔 그저 할머니를 돕는다고 생각했다. 손자는 연필을 깎아주고 글씨를 정리해주고 때로는 인터넷에서 단어를 찾아주는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더 할머니의 글에 빠져들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할머니의 공책을 넘겨보다가 문득 질문을 던졌다. 할머니, 처음 글을 쓰기로 결심하셨을 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연필을 잠시 멈추고 손자를 바라보았다. 무서웠지. 조용하고도 단호한 대답이었다. 손자는 조금 놀랐다. 늘 태연한 표정으로 글을 쓰던 할머니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그런데 왜 계속 쓰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이야기가 사라지는 게 아까웠거든. 손자는 그 말을 가만히 되새겼다. 내 이야기가 사라지는 게 아까웠다. 그 말은 곧 누구에게나 자신의 이야기는 소중하다는 의미였다. 그 순간 손자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지금까지 그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다. 하지만 자신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남겨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손자는 오랜만에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자기 생각을 글로 적기 시작했다. 짧고 서툴렀지만 손자는 확실히 느꼈다. 할머니의 꿈이 이제 자신의 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마을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가십거리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비웃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그녀의 곁에 모여들었고 하나둘씩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회관에 나왔다. 할머니는 여전히 변함없이 공책을 펼치고 연필을 움직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곁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장기만 두던 노인들은 자신들의 옛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아주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들려줄 마을의 역사를 궁금해했다. 젊은이들은 할머니에게 글 쓰는 법을 묻고 아이들은 신기한 듯 그녀가 적어 내려가는 글씨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손자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에는 그저 할머니를 돕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글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밤마다 노트북을 열어 짧은 글을 쓰고 마을의 풍경을 기록하며 할머니와의 대화를 정리했다. 할머니, 저도 제 이야기를 적어보고 있어요. 어느 날 손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래? 어떤 이야기인데? 손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요. 할머니는 말없이 손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공책을 덮었다. 그거 참 좋은 이야기겠다. 그 말 한마디가 손자의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판되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존재가 단순한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제 할머니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을의 역사이자 모두가 배우고 싶어하는 한 사람의 인생이 되어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할머니를 단순한 노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가 처음 공책을 펼쳤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비웃었고 이상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할머니가 마을회관에서 연필을 움직이면 사람들은 조용히 그 곁을 지키며 그녀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할머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적으세요? 사람들은 더 이상 할머니의 글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궁금해했고 그녀의 글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만 여겼던 사람이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다. 손자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느끼고 있었다. 예전에는 할머니의 행동이 창피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고 그녀가 하는 일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출판사에서 할머니의 책 원고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손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떨리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연필을 내려놓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마당에 길게 들이웠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는 떨리지 않아. 손자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할머니는 오랜 시간 동안 홀로 자신의 길을 걸어왔다. 비웃음을 견디고 외로움을 감내하고 흔들림 없이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다. 그 길 끝에서 이제는 아무런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았다. 손자는 조용히 할머니의 곁에 앉아 공책을 펼쳤다. 이제는 그도 할머니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할머니는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변화시킨 존재가 되어 있었다. 마을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시간만 보내는 듯한 삶을 살지 않았다. 장기판 앞에 앉아 하루를 보내던 노인들은 하나둘씩 공책을 펼쳐 자신들의 삶을 적기 시작했다. 우리도 할머니처럼 한번 써볼까?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된 일이었지만 곧 그들에게도 글을 쓰는 일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거 봐. 내가 어릴 때 겪은 일인데 우리 애들도 모를 거야. 맞아.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 다들 못 믿겠지?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고 있었다. 젊은이들도 변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흥미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그 시대에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셨나요? 지금과 가장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조용히 그들의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경험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또 다른 글로 기록되었다. 손자는 그런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마음속 깊이 감탄했다. 할머니,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느 날 저녁 손자는 할머니에게 그렇게 말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공책을 덮었다. 글이란 게 그런 거지. 단순한 한 사람의 기록이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이제 이곳의 사람들은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야기하고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때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할머니가 있었다. 손자는 더 이상 할머니의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었다. 그동안 그는 할머니의 곁에서 조용히 돕기만 했다. 연필을 깎아주고 공책을 정리해주고 때로는 맞춤법을 확인해주는 정도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돕는 것을 넘어 할머니의 이야기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어졌다. 할머니의 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손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보렴. 그 말 한마디가 손자의 결심을 굳히게 했다. 그날 밤 손자는 노트북을 켜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글이었지만 점점 할머니의 삶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그의 글에도 변화가 생겼다. 손자는 할머니의 문장 하나하나를 다시 읽으며 그 속에 담긴 감정과 시간을 되새겼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기록이 아니야. 할머니의 글에는 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기록되고 공유되어야 할 가치가 있었다. 손자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로 했다. 그는 SNS에 할머니의 이야기 일부를 올리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삶을 기록해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한 편씩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개의 댓글이 달리는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 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이 글을 읽고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점점 커져갔다. 손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마을의 기록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그렇게 손자는 할머니의 글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예상치 못한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었다. 손자가 올린 글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거 봤어? 한 할머니가 평생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셨대. 이 글을 읽고 우리 할머니랑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어. SNS에는 댓글이 쏟아졌고 공유 횟수는 점점 늘어났다. 누군가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자신의 부모님과 대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의 이야기는 뉴스 기사로까지 다뤄지기 시작했다. 한 할머니가 써내려간 인생 이야기, 세상을 감동시키다. 잊혀져가는 기억을 기록하다. 노인의 글이 준 가르침. 사람들은 할머니가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다. 비웃음을 받던 작은 마을의 할머니가 이제는 전국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손자는 믿을 수 없는 기분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할머니를 돕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출판사에서도 다시 연락이 왔다. 손잡은 할머니의 책에 대한 반응이 엄청납니다. 예약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요. 그 말에 손자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는 정말 할머니의 이야기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책 한 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벅차게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 마을 할머니가 이렇게 유명해지셨다니. 그동안 우리가 너무 몰라봤어.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할머니를 노인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존경과 감탄을 담아 그녀를 작가라 불렀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마을을 넘어 전국으로 퍼지고 있었다. SNS에서 시작된 글은 각종 뉴스와 방송에 소개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평범한 시골 할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기록한 글이 세상을 울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은 한편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가 그걸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기사 제목들은 하나같이 감동과 존경을 담고 있었다. 손자는 믿을 수 없었다. 어느 날은 TV에서 할머니의 이야기가 다뤄졌고 심지어 유명 작가들과 교수들이 할머니의 글을 극찬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저희 부모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졌어요. 노인의 기억이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역사라는 걸 깨닫게 해준 책입니다. 책은 출간되기도 전에 예약 주문이 폭주했고 출판사에서는 서둘러 초판 인쇄 부수를 늘렸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할머니를 직접 만나고 싶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출판사에서 손자에게 연락했다. 할머니께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TV 출연 제안도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자는 당황스러우면서도 묘한 감동을 느꼈다.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할머니는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어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에까지 닿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손자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TV에서 인터뷰하자고 하시는데 나가 보실래요? 할머니는 잠시 공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난 그냥 글을 썼을 뿐이다. 내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만으로 충분해. 그녀는 유명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손자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할머니가 원한 것은 명성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할머니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졌지만 그녀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이제는 존경과 감탄이 가득했다. 우리 마을에 이런 분이 계셨다니. 처음부터 응원해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깨달았어.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듯 여전히 평소처럼 마을회관에 나와 공책을 펼쳤다. 손자는 궁금했다. 할머니,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는데 아무 느낌도 없으세요? 할머니는 조용히 연필을 내려놓고 손자를 바라보았다. 글이라는 건 누가 보든 안 보든 남기는 게 중요하지 않겠니? 그 말에 손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처음부터 유명해지기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까웠고 그것을 남기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솔직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녀의 글은 세상에 울림을 주었다. 출판사에서 정식으로 초대하여 북 콘서트를 열고 싶다는 제안이 왔다. 많은 독자들이 할머니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합니다. 손자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의견을 물었다. 할머니, 이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쯤은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잠시 연필을 굴렸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 번쯤은 가보자. 손자는 놀라며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사람들에게 전할 준비가 된 듯했다. 할머니는 공책을 덮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 글을 읽어준 사람들을 만나야겠구나. 그녀는 처음으로 세상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북 콘서트가 열리는 날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표정으로 행사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북 콘서트장에 모여 있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다. 손자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며 말했다. 할머니,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할머니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를 보기 위해 먼 길을 온 사람들, 눈빛에 존경과 감탄이 담긴 얼굴들.
그 순간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할머니 기억하시겠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 보는 얼굴 같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익숙함이 느껴졌다.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예전에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학생이에요. 그 말에 할머니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잠시 기억을 더듬던 할머니는 이내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네가 그 아이구나. 한때 어린아이였던 제자가 이제는 중년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할머니 덕분에 글을 배웠고 지금은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생님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잘 자랐구나. 그 짧은 한마디에 여성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날 행사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다가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 덕분에 가족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글을 남겨보고 싶어요. 할머니의 글이 그리고 그녀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손자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할머니는 단순히 글을 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다. 북 콘서트가 끝난 후 할머니는 평소처럼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존경했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더욱 많아졌지만 할머니에게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처음부터 명성을 바라지 않았다. 그날 밤 할머니는 방 한구석에 있던 낡은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안에 보관해 두었던 오래된 공책을 꺼냈다. 그 공책은 지금까지 출판된 원고와는 다른 것이었다. 손자는 그 모습을 보고 궁금해하며 물었다. 할머니, 저건 뭐예요? 할머니는 조용히 공책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건 아직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글이란다. 손자는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새로운 책을 쓰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내 마지막 선물이 될 거야. 손자는 숨을 삼켰다. 할머니는 이미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남겼다. 하지만 그녀는 그걸로 끝내지 않고 또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기록을 통해 남겨진 이들에게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다. 손자는 공책을 받아 조심스럽게 넘겨보았다. 거기에는 그녀가 평생을 살며 깨달은 삶의 지혜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다. 손자의 손이 떨렸다. 이제 그는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세상에 전할 준비를 해야 했다. 손자는 할머니의 마지막 공책을 손에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제 알 것 같았다. 할머니는 처음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할 말을 남기고 싶었던 것이다. 손자는 공책을 조심스럽게 넘겨보았다. 기억해 주렴. 삶은 기록될 때 비로소 사라지지 않는단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손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공책을 꼭 쥐었다. 이 글을 꼭 세상에 남겨야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해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도 그 뜻에 동참했다. 우리도 도울게요. 할머니의 마지막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해요. 그래, 그동안 우리가 할머니를 몰라봤지만 이제는 그 가치를 알잖아.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였다.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왔다. 이 책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손자는 이번에는 직접 할머니의 원고를 정리하며 책을 준비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할머니의 마지막 원고는 출판사로 보내졌다. 손자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할머니의 이야기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남길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다. 그리고 마침내 책이 완성되었다. 이번 책은 단순히 할머니의 개인적인 삶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녀가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들,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이들에게 남기는 조언들이 담긴 책이었다. 출판사에서는 책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 기억은 글이 될 때 영원하다. 손자는 할머니에게 출간된 책을 가져다 드렸다. 할머니, 책이 나왔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책을 쓰다듬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련함이 묻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출간된 책을 받아들고 하나둘씩 그녀의 글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되었다. 할머니가 단순히 자신의 인생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남긴 것이라는 걸. 책이 출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할머니의 글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우리 부모님 이야기도 책으로 남겨야겠어요. 나도 내 삶을 적어보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제는 더 큰 의미로 번져가고 있었다. 손자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는 세상에 엄청난 유산을 남겼다. 그것은 단순한 책 한 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문화였다. 이제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할머니의 책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출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많은 독자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고 여러 매체에서도 그녀의 철학과 삶의 태도를 조명하기 시작했다. 이 책을 읽고 저도 제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우리 부모님의 삶을 기록해보고 싶어졌어요. 할머니의 글 덕분에 삶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고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록해야 한다. 할머니의 철학은 이제 더 이상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다. 손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할머니에게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를 지었다. 난 내 할 일을 다 했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더 이상 망설임도 없었다. 그날 밤 손자는 할머니가 남긴 공책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했다. 그녀의 모든 이야기가 이제 책으로 남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할머니는 더 이상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그녀의 글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조용한 기록이 세상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할머니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공책을 펼칠 때마다 사람들은 그저 웃어넘겼고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글을 쓰고 읽고 다시 적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 노력이 세상을 감동시킬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비웃음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이 할 일을 해낸 할머니. 그녀가 남긴 글은 단순한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소중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하나의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의 삶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글은 단순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을 지키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까지 흘려보낸 소중한 기억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남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할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기억은 글이 될 때 비로소 영원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